왜 내 제품 서비스는 잘 팔리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하이데이언 대표 구일호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첫 번째 세션을 좀 맡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좀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요. 혹시 보이시나요? 저희 강의안 보이시죠? 제목이 왜 내 제품 혹은 서비스는 팔리지 않을까? 라는 제목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왜 저는 오늘 강의에서 왜 내 제품은 팔리지 않을까? 라는 제목을 제가 적었을까요?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제품을 만들거나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 고객과 시장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왜 내 제품은 팔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러면 내 제품과 서비스를 잘 팔릴 수 있도록 만들 거냐라는 주제를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형 주제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목차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간단하게 하이데이언에 대한 소개를 간략히 하고요. 그리고 첫 번째 주제인 왜 내 제품 팔리지 않을까라는 물음에 대한 답변을 좀 하고요. 이래 솔루션으로 고객을 찾아서 1명, 10명, 100명, 1000명 이 고객들을 어떻게 만나 뵙고 어떻게 솔루션 찾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번 본 강의에 대한 주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왜 창업자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스타트업 분들. 그럼 그 스타트업 분들이 만드시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잘 될까요? 아니면 잘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대부분 거의 99% 잘 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내 제품 서비스는 잘 팔리지 않을까요? 네. 정답은 이렇습니다. 제가 주변에 많은 창업자분들을 보고 또 많은 창업자분들을 보면요. 그분들은 처음부터 팔리지 않는 제품,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주로 본인이 만들고 싶은 제품들, 본인이 기획한 서비스들. 그러다 보니까 고객은 없고 대부분 다 창업자 중심으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되신가요? 한번 사업을 준비하시는 이 강의를 들으시는 수강생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만들고 싶은 사업, 내가 지금 기획하는 사업은 과연 어떤 걸까? 내가 만들고 싶은 건지 아니면 정말 고객이 원해서 만드는 건지 스스로 한번 답변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과연 어떤 제품 서비스를 만들 계획이신가요? 자, 일반적으로 사업화 단계 저희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사업 기획, 두 번째는 사업을 실행하는 단계, 마지막은 사업의 성패라고 보여집니다. 자, 사업의 기획 단계는 아이템이 있으셔야겠죠, 사업을 하시려면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어느 날 생각이 났어. 그럼 이 아이디어를 점점 구체화하는 과정들을 거치실 겁니다. 그렇죠?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나서 어떻게 하죠? 이 아이디어가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매력적인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그렇죠? 시장조사, 검증 혹은 고객 검증을 통해서 저희 아이템을 점점점 더 단단하게 만들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이템이 괜찮으면 저희가 어떻게 하죠? 그렇죠? 사업계획서 작성을 많이 하시죠. 사업계획 작성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요새 많은 여기 계신 강의를 듣는 분들은 사업계획 작성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정부 지원 사업을 받기 위해서 하시는 것도 있으시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사업 기획 단계가 끝나면 어떡하죠? 네. 그 다음부터는 계속 사업의 실행은 돈을 쓰는 단계입니다. 내가 열심히 사업을 기획을 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잡고 고객이 좋아하는 페인 포인트를 찾고 어느 정도 사업 계획서 작성을 하면 이제 이거를 돈을 들여서 만들어내는 과정이 필요하죠. 게임을 사업이라면 게임을 개발할 것이고 제품을 만드시는 분이시라면 제품을 개발할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돈을 쓰는 과정들이 쭉 이어집니다. 휴대폰을 만들죠. 휴대폰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바로 출시할 수도 있지만 휴대폰 만든 걸 가지고 또 고객들에게 확인을 받으면 더 좋겠죠.
그렇죠? 그 CF를 보였더니 고객 이 부분은 너무 마음에 드는데 저 부분은 조금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의견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시제품도 고객들에 대한 검증을 통해서 시제품을 확정하고 각종 인증이나 이제 양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양산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저희 어떻게 하죠? 그렇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팜, 쿠팡, 백화점 입점, 다이소 입점, 여러 유통 채널에 입점을 시키고 또 이제 바이럴 마케팅, 키워드 검색 광고 여러 가지 마케팅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매출이 발생을 일으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죠. 네, 보시다시피 1명, 10명, 100명, 1000명은 고객의 숫자입니다. 그렇죠? 순서대로 가시면 돼요. 한 명은 뭘 의미하시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창업자분들이 뭔가 사업을 만드시고 제품을 만드시고 서비스를 계획하실 때 이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였으면 좋겠어?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누구였으면 좋겠어? 그 단 한 명, 우리는 그 사람을 바로 페르소나라고 합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저희가 제품을 다 만들었어요. 서비스를 다 만들었어요. 그러면 대부분 요새 다 뭐예요? 홍보, 광고 영상 찍죠. 그럼 그 광고 영상의 주인공을 누구를 했으면 좋겠느냐? 그렇죠? 그 사람을 페르소나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10명. 자, 10명은 저희가 요새는 MVP라고 그러죠. 최소 기능 제품, 그쵸? 시제품 얘기겠죠. 그래서 최소한 내 고객을 쓸 것 같은 10명의 잠재 고객. 페르소나 10명을 대상으로 저희 제품을 대한 설명을 해준다거나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다거나 제 고객에 대한, 그렇죠? 고객에 대한 니즈를 찾는다거나 그래서 제가 사업을 뭔가 시제품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개발하기 전에 최소한 10명의 고객들한테 그렇죠? 의견을 좀 받자. 그래서 최소 10명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100명은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요새 와디즈, 텀블버, 크라우디 굉장히 많은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가 있잖아요. 정말 진짜 시장에 진출하기 전에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내 서비스, 내 제품을 한번 테스트해보자. 그렇죠? 크라우드 펀딩에서 테스트해보고 조금 부족한 부분은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은 있습니다. 그렇죠? 자, 크라우드 펀딩 이후에는 진짜 시장에 진출하는 거죠. 1000명의 숫자, 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시장에 나가기 전에 1000명의 팬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내 제품을 잘 팔리기 위해서,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1명, 10명, 100명, 1000명의 고객을 어떻게 만나고 확보할 거냐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고객을 찾아서 가겠습니다. 내 홍보, 광고 동영상의 주인공은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실제로 이 내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는 누구냐 찾는 거죠. 자, 제가 그걸 아까 페르소나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럼 페르소나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좀 단계를 나눠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다 아시는 내용일 것 같아요. 세그먼트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고객 세그먼트, 그렇죠? 내 사업, 내 제품, 내 서비스에 대한 고객을 구분짓는 겁니다. 가령 고객 세분화에 대한 요소들 몇 가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성별일 수 있죠? 이건 남자용 제품이야, 여성용 제품이야. 나이, 20대야, 30대야, 40대야. 또 뭐가 있을까요? 직업군, 그렇죠? 그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 그렇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죠? 저희가 그 세분화 변수로 가는데 그런 다양한 세분화 요건들, 그렇죠? 고객을 나누는 그런 요건들을 해서 저희가 나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나눈 고객이 바로 그래서 내 제품에 맞는 고객 세분화 요소는 연령이랑 성별이야. 그래서 나눠봤더니 20대 여성, 30대 여성, 40대 여성, 20대 남성, 30대 남성, 40대 남성. 그래서 봤더니 내 제품, 내 서비스는 30대 여성이 가장 맞을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시장에 대한 아주 작은 세그먼트를 확정 지을 수 있겠죠. 그렇죠? 저희가 그렇게 시장을 세분화하고 하나를 확정 짓는 걸 저희가 타겟 시장이라고 그러죠. 네. 저희가 이렇게 세그먼트가 없으면 사업에 대한 범주라든지 뭔가 마케팅 채널 이런 것들이 다 모호합니다. 경계가 없어져요. 그러면 정확한 마케팅을 할 수가 없겠죠. 물론 제품이나 서비스 정확하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제품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겟 고객을 잡을 때는요. 이런 걸 많이 가정을 합니다. 아,
내가 잡은 타겟 고객은 유사한 니즈가 있을 거야. 생활 패턴도 비슷할 거고, 생각하는 것도 비슷할 거고, 구매 습관도 비슷할 거고, 사용 습관도 비슷할 거야. 이런 유사한 동질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타겟 고객을 잡고 그 사람들이 그 동질성을 가진 제품들을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타겟 고객을 잡지 않으면 마케팅, 판매할 때도 좀 어렵겠죠. 우리 타겟 고객은 대부분 다 다이소에서 많이 제품을 구매를 해. 그럼 저희는 어디 가서 광고를 해야 돼요? 다이소 가서 해야 되죠. 근데 그게 없이라 우리 고객은 다이소도 가고 백화점도 가고 스마트 스토어팜도 이용하고 때로는 뭐 폐쇄몰, 인스타 공구에서 많이 해. 그럼 저희는 마케팅비 1,000만 원을 전부 다 쓰진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1,000만 원 있으면 한 군데 집중해서 써야 더 효율성이 높겠죠. 그래서 저희가 정확하게 그렇죠? 타겟팅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자, 타겟 고객을 잡았습니다. 그 중에 딱 한 사람만 찍는 겁니다. 저희가 그걸 페르소나라고 그러죠. 그렇죠? 딱 한 사람. 이 페르소나는 연예인, 가상의 인물일 수도 있고요. 실존하는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고객을 세분화하고 타겟 고객을 잡고 그 다음에 페르소나를 잡는 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10명으로 좀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페르소나를 저희가 한 명을 만났어요. 그렇죠? 만난 다음에 이런 페르소나 10분을 대상으로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이런 사업을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어떠세요? 아, 그래요? 고객을 만나 뵙고 이야기를 듣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고객을 만나 뵙기 전에 이런 관점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Before, During, After라는 관점이에요. 빨래들 다 아시죠? 빨래, 세탁기. 세탁기 예를 들게요. 저희가 이 세탁기 시장을 보면은 어떠신가요? 옛날에는 뭐라 그럴까요? 에너지를 줄여줍니다. 세제를 조금만 넣어도 깨끗해집니다. 그렇죠? 뭐 비누봉 세탁기 되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세탁기 가지고 경쟁을 했을 때는 듀링 관점에서는 세탁기만의 그런 효율, 그렇죠? 세탁기 성능을 가지고 많이 경쟁을 하셨을 거예요. 빨래가 정말 잘 됩니다. 세탁세제를 조금만 넣어도 됩니다. 뭐 이런 정도, 그죠? 저희 이걸 듀링 관점이라고. 그러면 요새는 어떻게 돼요? 세탁기 성능 말고 뭐로 시장에 넘어갔죠? 애프터마켓이라고 그러죠? 빨래한 이후에 미세먼지가 많고 요새 공기가 안 좋으니까 어떻게 해요? 건조기 시장이 뜨고 있죠. 그렇죠? 건조기. 그래서 애프터 시장. 그렇죠? 그럼 비포 시장은 뭘까요? 비포. 그렇죠? 세탁하기 이전에. 저희 집은 세탁하기 전에 빨래망이 2개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제가 외부 활동이 많으니까 제 거용 세탁망 하나. 그렇죠? 그 다음에 아이들과 와이프 거는 깨끗한 빨래를 깨끗한 빨래망 하나. 이렇게 각각 2개를 두고 저희는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대표님 제품들도 사업을 하실 때도 그 제품의 본연적 기능 앞에 두고 비포 고객이 내 제품이나 내 서비스를 사용하기 이전에 어떤 행동들을 하는지 빨래를 돌리기 전에 빨래망을 어떻게 모아두는 것처럼 그렇죠? 그런 부분하고 실제로 빨래하고 빨래한 이후 애프터 어떻게 말리고 또 어떻게 다림질을 하고 또 어떻게 케어를 해주는지 애프터 마켓 그렇죠? 대부분의 사업 아이템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점점 더 본연의 기능도 중요하지만 비포 마켓상에서 어떻게 할 거냐 애프터 마켓상에서 어떻게 할 거냐 혹은 비포나 애프터 마켓에서 어떤 기능들을 추가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많이 관심과 좀 특징적인 걸 잡기가 좀 좁습니다. 예. 그래서 내 사업 아이템을 두고 비포, 듀링, 애프터 관점에서 그렇죠? 좀 사업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예. 고객을 만나기 전에 비포, 듀링, 애프터 관점에서 뭔가 질문할 것들도 준비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자, 제가 한번 7가지 질문 시작성 테스트하기라고 제목을 들었는데요. 제가 실제로 정보지원사 심사 갈 때도 많이 물어보는 겁니다. 대표님들 지금 사업 아이템 다 있으시죠? 제가 물어볼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대표님 제품, 대표님 서비스 사업은 정부에서 장려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규제하는 산업인가요? 이왕이면 장려하는 사업이 좋겠죠. 그렇죠? 그린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부분들. 만약에 규제하는 사업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스럽죠. 규제하면 가능한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스스로 물어보세요. 과연 내 사업은 정부에서 장려하는 거냐 아니면 규제하는 거냐. 네. 장려하는 산업이 좋겠죠. 두 번째, 누가 이 제품 서비스를 사용하냐.
그렇죠? 아까 페르소나, 그렇죠?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그렇죠? 그걸 봐야겠죠. 누가 이 제품을 사용하느냐, 그렇죠? 세 번째, 이 제품, 서비스는 얼마나 자주 사용하느냐, 그렇죠? 제가 앱을 하나 개발했어요. 근데 그 앱이 1년에 한 번 들어와요. 그럼 이게 사업성이 있을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앱을 혹은 서비스를 개발하시는 분들은요, 내 고객이 우리 앱에 얼마나 자주, 빈도죠? 얼마나 하루에 수십 번씩 들어와야죠. 그렇죠? 얼마나 자주 들어오게 할 거냐. 두 번째,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게 할 거냐. 그렇죠? 2, 3초 있다 나오는 것보다 5분, 10분 있으면 좋죠. 세 번째, 얼마나 오랫동안 내 핸드폰에 설치되어 있을 거냐. 빨리 삭제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 고객들이 얼마나 자주 들어오게 만들고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게 하고 또 얼마나 내 핸드폰에 오랫동안 깔려 있겠는지.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야 돼요. 네 번째,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층을 확대할 수 있느냐. 그렇죠? 내 제품 서비스 개발했는데 정말 딱 특정한 20대 여성 특정한 몇몇 사람밖에 못 써. 피보팅을 해도 옆으로 못 가. 라는 제품보다는 조금만 패키지 디자인을 바꿔준다거나 아니면 기능성 소재를 하나 넣어준다거나 아니면 기능을 뭔가가 열어준다거나 해서 20대 여성이 아니라 30대 남성도 쓸 수 있는 제품. 사용자에 대한 확장성, 저변성이 있는 제품이 조금 더 좋겠죠. 그렇죠? 다섯 번째, 시장 규모는 적정하고 매년 성장하고 있느냐. 그렇죠? 마켓 사이즈가 우상향하는 점점 성장하는 시장이 좋겠죠. 내 시장은 오히려 플랫해. 아니야, 내 시장은 점점 하락하고 있어. 그렇죠? 여섯 번째 질문. 저는 이 질문을 제일 좋아해요.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의 사업이 양호하냐. 경쟁사라고 볼 수 있죠. 작년에 경쟁사가 10개였어. 근데 올해는 경쟁사가 100개야. 물론 경쟁이 치열하지만 그만큼 뭐예요? 먹을 게 많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작년에 경쟁사가 100개였는데 올해는 10개밖에 안 남았어. 이유는 모르겠어. 근데 경쟁사들이 구조조정을 하고, 그렇죠? 경쟁사들이 통폐합을 하고, 경쟁사 자꾸 없어져. 점점 힘들어져. 그러면 뭔지 모르겠지만 그 여파가 저한테도 올 겁니다. 그래서 지설적으로 보면, 단편적으로 보면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 성장하고 있다는 건 나한테도 좋은 기회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경쟁사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렇죠? 경쟁사가 성장하는 시장에 들어가는 게 어떨까? 그렇죠? 이것도 하나의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의 사업이 정말 양호하냐라는 부분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7번째, 국내 SG가 작잖아요. 그렇죠? 해외 시장 진출 얼마나 용이하냐. 그렇죠? 우리 제품은요, 꼭 내수용이에요. 특히 서비스 앱 같은 경우는 해외 시장 진출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제품을 수출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특히 서비스나 앱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외 시장 진출할 거냐라는 걸 조금 많이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7가지 항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과연 내 사업이 어떤지. 그렇죠? 답변해 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내 이 사업 정말 해볼 만하다. 시장성 있네. 사업성 있네. 이렇게 말씀도 하실 수 있겠지만 해봤더니 좀 어려운데 경쟁사들도 보니까 어려워지는 것 같고 또 점점 규제는 세지고 해외 시장도 어려워. 내가 과연 이 사업을 해서 할 수 있을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7가지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답변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왔으면 확인을 해봤더니 타당성 있네. 사업해볼 만하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시장에 런칭을 바로 하기 전에 아시다시피 크라우드 펀딩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저는 권장해 드립니다. 그렇죠? 요새 크라우드 펀딩 워낙 또 잘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요? 우리가 자금 조달도 일부 확보하시다 측면에서 크라우드 펀딩을 한번 해볼 할 겁니다. 자, 크라우드 펀딩은 뭐죠? 대중으로부터 돈을 자금 조달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보상형, 투자 여러 가지 있는데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보상형, 리워드형이라고 그러죠. 제품을 구매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크라우드 펀딩을 할 때 어떻게 하냐? 몇 가지 목표를 정하셔야 돼요. 내가 왜 크라우드 펀딩을 하는지, 그렇죠? 제품 테스트할 거야. 시장 수를 측정할 거야. 매출, 투자 레퍼런스 용으로 쓸 거야.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시제품 나오고 나서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이 몇 가지 목표를 가지고 첫 번째 고객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저는 항상 크라우드 펀딩은 무조건 뭐요? 성공해야 된다고 해요. 저희가 크라우드 펀딩 보시면 목표 금액이 있습니다. 뭐 50만 원, 100만 원, 그렇죠? 50만 원부터 가능할 텐데요. 내 크라우드 펀딩, 내 제품을 크라우드 펀딩을 하는데 50만 원도 못 팔어. 100만 원도 못 팔아서 실패해. 그러면 안 되겠죠. 이게 다 근거, 레퍼런스 남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뭐 지인 판매가 됐던 본인 구매가 됐던 아니면 홍보를 정말 열심히 잘해서 추가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서 크라우드 펀딩은 반드시 매출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라우드 펀딩 할 때 목표를 가져갈 때 한 3가지 정도를 가져가시면 좋아요. 펀딩 목표 금액, 숫자죠. 아까 50만 원 했던 거. 그 다음에 달성률. 내가 100만 원을 펀딩 목표 금액 설정했는데 나 1000%할 거야. 100만 원에 1000%는 얼마죠? 1000만 원이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서포터 주수 몇 명의 사람들이 구매를 하는지 이 3가지를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도 목표 금액은 50만 원이고 밑에 달성률 2000%가 됐습니다. 3000% 돼서 나오시죠? 네, 이런 식으로 펀딩 목표를 가져가시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이 첫 번째 실제로 고객과 만나는 테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크라우드 펀딩을 언제 할까요? 예전에는 정말 아이디어 단계에서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근데 요새는 어떻게 해요? 아니에요. 아이디어 단계에서 하면 늦습니다. 제품을 이미 거의 다 만들어 놓습니다. 거의. 그렇죠? 시장 출시 바로 전 단계에 가기 전에, 그렇죠? 출시하기 바로 이전 직전 단계까지 만들어 놓고 먼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홍보하고, 그렇죠? 테스트 해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품 개발이 약 80% 이상 끝났을 때 아마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크라우드 펀딩을 조금 이제 실무적인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성공하려면 어떻게 될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100% 성공을 해 놓아야 됩니다. 즉, 사전 영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크라우드 펀딩은요. 한 달을 하더라도 크라우드 펀딩 오픈하고 3일, 그 다음에 끝나기 전 3일이 가장 대부분 구매 빈도가 높습니다. 중간에 거의 트래픽, 거래 빈도가 별로 없어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게 뭐예요? 펀딩 오픈하고 3일. 그때는 와드지든 텀블보다 어떤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도 노출 좀 시켜줍니다. 그렇죠? 물론 안에서 광고 프로그램도 있긴 한데, 그렇죠? 그래서 펀딩 오픈 전에 이미 저희 100% 초과 달성할 정도로 사전 영업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제가 1000명을 왔습니다. 생존의 숫자.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아이템이 있어요. 페르소나를 찾았어요. 그 고객들에게 저희가 질문을 하고 만나 뵙고 이야기를 해서 시제품을 좀 만들었어요. 시제품을 만들고 나서 뭐 했어요? 크라우드 펀딩을 준비했어요. 크라우드 펀딩에 저희가 썸네일 이미지도 찍고요. 크라우드 펀딩 상세 페이지도 만들고요. 제품의 리오드도 했어요. 그리고 지인 영업도 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광고도 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크라우드 펀딩을 오픈을 했어요. 그랬더니 크라우드 펀딩에서 100명의 고객한테 물건을 팔았어요. 아니면 10명밖에 못 팔았어요. 100명의 영업 파트 100명한테 팔았는데 후기를 좀 받았어요. 후기를 받았더니 정말 정말 좋아요. 또 어떤 분은 이런 부분은 좋은데 이런 부분은 조금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답변이 올 수 있어요. 그렇죠? 크라우드 펀딩까지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 시장에 진출한 건 아니다. 그렇죠? 크라우드 펀딩에서 그 결과값을 가지고 저희는 제품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 시장에 정식 런칭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시장에 나와서 어떻게 우리 정말 진정성 있는 고객 1000명을 확보할 거냐라는 걸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페이슈머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예전에도 뭐 BTS 펭수의 직업을 문제였다. 페이슈머, 그렇죠? 다 아시는 내용이라 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보면 요새 공구 많이 하시죠? 인스타그램에. 그렇죠? 인플루언서라. 유튜버, 인스타그램의 인플루언서분들, 그렇죠? 공동구매 많이 하죠. 그렇죠? 이렇게 펭수든 인플루언서든 팬을 기반으로 한, 그렇죠? 구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야 할 방향도 이러한 페이슈머 측면이다. 왜냐하면 가성비가 좋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마케팅 전략과 예산이 있어도 그래도 결국엔 마케팅의 끝은
제품과 서비스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자, 아직 여기 계신 수강생분들은 아직 제품 안 받으셨어요. 그렇죠? 내 고객이 정말 누군지, 그 고객은 정말 기능적인 것들을 정말 중요하신 분들인지, 아니면 오히려 디자인을 중시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가격을 중요하는 건지, 그렇죠? 그런 것도 알아내셔야겠죠. 페르소나의 특징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대표님들의 아이디어 스케치가 있으시면 실제 고객을 만나러 가는 거죠. 만나서 물어보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업 계획서를 쓰고 자금 조달 되시면 CF를 만들고, CF를 만들고 난 이후에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시장성을 검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으로 모든 강의는 정리하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워크북 제공해 드릴 텐데요. 그 워크북에 꼭 이번 주말에 시간 내서 대표님들의 사업을 한 땀 한 땀 적어서 실행을 해볼 수 있도록 권장해 드립니다. 그럼 부족하지만 이 모든 강의 오늘 이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